오늘 영상은 하소연이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퇴직금을 가지고 사고를 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절대 저희 아버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끔 보면요, 아버지는 자식들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요. 두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힘들게 자식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잖아요. 더 잘 살으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커서 가족 내에서 중대사 혹은 작은 일이라도 벌어졌을 때 이것저것 알아보고 좋은 대안을 가져다 줘도 아버지는 항상 이상한 선택을 해버리세요. 이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저희 아버지가 이미 해버린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퇴직금. 이 퇴직금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무언가를 막 하겠다고 일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귀농하셔서 뭐 가축 키우고 농사 짓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더라도요, 자녀들에게 좀 물어보고 대안책을 강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은 퇴직 전에 현명한 결정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저희 아버지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버지가 얼마 전에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셨어요. 59년생이시거든요. 20년 넘게 지방의 그 작은 회사에서 다니셨는데 그래도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퇴직금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이 퇴직금을 가지고 잘 운용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잘 불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로소득을 더 이상 발생시킬 수 없을 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을 때 소득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사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시골 집 앞에 있는 100평 남짓 되는 텃밭을 덜컥 사버리셨어요. 뭐 투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시기 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아니 이걸 사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시려고 그러시는 거냐, 그냥 주인도 관리하지 않은 버려진 땅인데 이전에처럼 그냥 주인한테 얘기하고 혹은 그냥 텃밭으로 쓰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텃밭으로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땅 주인이 이거 텃밭 이거 쓰지 마시라, 그럼 그때 가서 텃밭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땅 주인한테 얘기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이래 봤자 특수작물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흔히 키울 수 있는 뭐 고추, 상추, 호박, 깻잎, 콩, 옥수수 뭐 이런 거를 텃밭으로 일구셨거든요. 이거를 만약 팔 수 있다고 해도 1년 농사 지어서 다 판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작 100평에서요. 그마저도 팔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근로소득 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조차 해보시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죠. 답답하죠, 자녀 입장에서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노동을 해야 생산물이 나오는 일을 더 하겠다고 일을 벌리시니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노동력이라는 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신체가 노화가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던가, 아니면 이 자본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귀농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작물을 키우거나 가축을 키우는 이런 거, 뭔가를 키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제가 말리냐면요, 이게 감옥이에요.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요, 특히 가축이나 곤충 이런 거 키우면 그거 계속 지켜보느냐고 계속 그 자리에 붙들려 있으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젊으셨을 땐 송아지를 몇 마리 키우셨어요. 왜냐면 본업 가지고는 이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부업으로 몇 마리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끝나고 이제 오면은 아버지가 퇴근 전이니까
아버지 대신해서 소밥도 주고 뭐 소똥도 치워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그런데 어디 여행도 못 갑니다. 명절에 외가댁이요? 당연히 못 가고요. 가더라도 누군가 한 명 꼭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혹은 아예 뭐 외가댁은 가질 않던가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축류를 안 키우셨거든요. 왜냐면 들어가는 품 대비해서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벌을 키우시더라고요. 토종벌? 이게 뭐 또 양봉이랑 다르게 또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신나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뭐 꿀도 따고 분봉도 하고 재미있으셨나 봐요. 여기까지는 뭐 아버지 취미생활 하셔라. 좋아요. 그러더니 올해 초부터 벌 사이에서 뭔가 질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분봉해놓은 그 몇 개도 안 되는데 그 분봉해놓은 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분봉한다고 신나서 그 나무 막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벌집 막 만들어 놓는다고 신나하셨거든요. 이제 다 필요 없어진 거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거 다 했는데 딱 한 통 남고 다 죽었어요. 쉴 수 있는 거 안 쉬고 토종벌 살리겠다고 공격하는 말벌 맨날 잡으러 다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남은 건 꿀 몇 통하고 뭐 시간 쓴 거 그거밖에 없죠. 그럴 거면 꿀을 사서 먹지.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에 귀농을 꼭 하고 싶다 하는 분들, 하지 말라고 말리지는 못하지만 우선 한 달 살이 같은 것부터 우선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물 키우거나 이런 거는 취미로 조금만 하세요. 뭐 병충해나 이런 걸 다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만. 작물 키워서 생계를 유지한다? 안 하던 사람이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써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저희 아버지 사례처럼요. 퇴직금 한 방에 텃밭 산다고 다 써버렸죠? 말린다고 저랑 싸웠죠? 답답합니다 진짜. 퇴직금은 정말 마지막까지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행에 저축만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니죠. 그래도 뭐 저희 아버지처럼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낫지만 뭐 아무튼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잘 운용할 수 있는가? 우선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 두 개를 받으면서 부족한 생활비는 뭐 소일거리를 하면서 채우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갈 테니까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비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비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자녀들이 출가하고 손 벌릴 일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귀여운 손주들 과자 하나 사줄 여력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과자도 굉장히 비쌉니다. 장난감도 무지 비싸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퇴직금 혹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아버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데 예전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자리도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둘째, 모아놓은 돈만 그저 쓰기에는 저희 인생이 너무 깁니다. 저희가 살아갈 날보다 잔고가 먼저 사라져 버리는 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아직 투자자로서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면, 대부분이겠죠? 아직 잘 모르겠다면 자산 배분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배분이 그럼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이 현금을 주식, 채권, 혹은 부동산, 원자재 등과 같이 여러 자산에 뿌려 놓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오를지 뭐가 떨어질지 잘 모르니까요. 결국에 이 자산 배분이란 행위는요, 자산들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적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잃는다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요. 현대 사회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손실이 주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투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손실을 입는 이 예적금을 택하는 겁니다. 눈앞의 숫자는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면 이게 큰 실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왜 손실을 입는 거냐?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년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한 2,000원 했을 겁니다. 오늘날 짜장면 가격 다르죠? 2,000원으로 절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00원이던 짜장면이 이제는 한 10,000원에 육박하죠.
그런데 20년 전에 1,0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그땐 제법 큰 돈이었을 겁니다. 2,000원짜리 짜장면을 5,000그릇이나 사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1,000그릇밖에 사 먹지 못하죠. 예적금을 계속 해왔다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지난 약 2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약 4에서 5%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난 20년간 은행 적금, 예적금 금리가 4에서 5%였나요? 특히 예금 기준으로요. 예금은 적금보다 금리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더 낮은 금리를 받으며 현금을 보유했다면 그 차익만큼 돈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보이지 않게 손실을 입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물론 목돈을 모을 때까지 예적금은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사회 초년생까지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투자라는 건 더 늦기 전에 일찍 해야 하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우선 퇴직금 운용에 앞서서 아마도 이번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증권 계좌 정도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 계좌가 없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증권사에 가셔서 증권 계좌를 먼저 만드시고요. 혹은 스마트폰을 좀 다룰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어플을 받은 다음에 비대면 형태로 증권 계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다른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퇴직 후에 퇴직금을 그냥 예적금처럼 통장에 보관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자산 운용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있는 건 아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천천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연금에 대한 부분, 자산 배분과 이 퇴직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